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로봇 관련주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 로봇이라고 하면 뭐 올라갈 거라고는 이 느낌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로봇 관련주에서 대체 내가 어떤 주식을 이제 선정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이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히 눌림 구간이 발생해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두 가지 기업을 논리적으로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업은요,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내용부터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900만 주에 대해서 대규모 매각, 이 블록딜 일정 개시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시장에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요. 자,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의 이 지분 매각은 유통되는 주식의 수를 급격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현대모백스의 모회사가 누굽니까? 바로 최대 주주인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번에 6월 4일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 이행과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자사가 보유 중인 현대모백스의 주식 900만 주를 처분하겠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 그 공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법인이라고, 자, 처분 주식 수가 9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죠. 거래 개시일이 언제부터? 7월 6일부터. 거래 종료일이 8월 4일까지.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살짝은 이 하방세로 눌러주는 이런 음봉 캔들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들어 올리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수주 잔고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어서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대한 매각 지분 이벤트의 실제 거래 기간이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매각 예정 금액이 3,300억이 넘어갑니다. 정확히 3,334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한 주당 처분 단가가 얼마냐면 6월 2일의 종가인 37,050원 이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뭐 때문에 거래계획 보고서 제출 직전 거래일이 이날이었거든요. 이 종가를 기준으로 이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이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오버행이란 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대규모 잠재적 대기 물량을 뜻하는 거고 이 매도 물량이 급증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처분 단가는 기준가의 70%에서 130% 범위 안에서 변동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처분 예정일까지 주가가 기준가 대비 30% 이상 급등락을 할 경우 거래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개선 호재로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 회사는 수주 잔고가 넘쳐납니다.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처분이 완료되는 8월 4일 이후에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율은 기존의 48.87%에서 몇 프로로 40.79%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고 오히려 평소에 거래 물량이 적어서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많이 담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가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수주 잔고를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수주 잔고라는 건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제품 공급이나 시스템 구축을 주문받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장부상의 이 매출과 이익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미래에 확정된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류 자동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수주 잔고에 있어요. 현대모백스는 여기서 뭐 2차 전지나 타이어나 식음료나 그다음에 제약, 화장품 이런 다양하게 첨단 산업군에서 물류 자동화 수주를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싹쓸이하고 있고, 자, 그리고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이미 4,291억이라는 막대한 수주 잔고를 확보까지 했었습니다. 자, 지난번 거 보여드릴게요. 그동안에 2024년 기준으로 4,200억이었습니다. 신규 수주액이요. 그 다음에 2025년도는 4,700억. 올해는 전망하기로 5,200억이고 내년에 2027년도는 5,500억으로 매년씩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모백스가 대체 어떤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맺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콜마를 보시게 되면 계약일이 25년 11월 28일부터 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선급금이 20% 수령을 완료했고, 자, 나머지 중도금 70%는 청구 단계 진행 중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 오리온도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들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누구나 바로 현대모백스라는 겁니다. 물류 자동화 설비는 여기서 설계랑 그 다음에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설치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까지 통상 2년에서 한 3년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고객사는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선급금 있습니다. 자, 보이죠? 선급금. 이 선급금 보통 20%에서 30%를 줍니다.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고요. 로봇이 설치가 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중도금이 있는데 이 중도금을 60%에서 한 70% 정도를 지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운전이 끝나면 남아있는 잔금 5%에서 10%를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대모백스는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대규모로 수주를 했던 이 프로젝트의 공사가 진척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막대한 중도금이 회사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이것이 분기 실적으로 계속해서 꽂혀지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현대모백스 지난날에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 구간에서 눌러주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전략을 굉장히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료 정보방에서 현대모백스에 대해서 이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미리 알려드려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그런 분들 이 무료 정보방에서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이 가격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논리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 매도가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어차피 매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결국에는 참고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이 매수가랑 매도가, 현대모백스에 대한 가격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체크해서 미리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호주 쪽에 관련되어 있는 현대모백스의 사업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현대모백스는 창고에 들어가는 물류, 이쪽 로봇뿐만 아니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의 추락을 막아주는 이 스크린 도어 있죠. 이 승강장 안전문 사업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 12월, 자, 22일에 현대모백스는 호주 시드니 이 메트로의 사우스 웨스트 노선에 스크린 도어 360개와 그리고 기계식 안전 발판 이 MGF를 170개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수출 계약을 따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스크린 도어가 해외 지하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사상 첫 사례예요. 그리고 호주 역사상 최초로 열차와 승강장 틈새를 자동으로 메워주는 기계식 안전 발판이 도입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이 개통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4년도 9월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주라며. 근데 이 호주 현지에서 무려 130일이 넘는 철도 노조의 파업과 노동쟁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0년이 넘는 노후철도를 완전히 새로운 메트로 규격으로 개조해야 되는 기술적 복잡성이 존재하고 전기 배선 변경 문제도 겹치면서 공사 일정이 2026년으로 크게 지연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원가 상승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최초의 수주액이 얼마였냐면 357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 규모는 357억이 얼마로? 775억으로 무려 2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2026년 7월 1일 시점으로 캔터베리나 뱅스타운 이런 핵심 5개 역을 비롯해서 10개 역 대부분의 까다로운 스크리도어 구조체 조립과 역내 기계 설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지진 대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품을 100% 모듈과 이 규격화해서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던 설치 기간을 단축을 시킨 현대모백스의 기술력이 호평까지 받았고요. 현재 터널 내에서 시운전 열차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말에 연내 말 이 완전 개통이라는 거대한 성과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내용도 주목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이 기관이랑 그 다음에 금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계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달 동안 이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이 구간에서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게? 이 매수의 흐름이요. 그래서 현대모백스가 좀 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초반에 봤던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털리게 된다면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록딜은요 현대모백스처럼 수주 잔고가 튼튼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은 잠시 하락 구간이 발생해도 결국에 반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통계를 지금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내보니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모백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반등의 자리 또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이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해서 현대모백스에 대한 매수가랑 매도가를 보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잠시 멈추시고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하기 전에 이 가격도 보시면서 추가로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면 이 후속주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후속주가 그동안의 우리 기술이나 두산이나 반도체나 아니면 대한통신이나 그동안에 크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무료로 이 종목이랑 그 다음에 매수가랑 매도가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30만 원을 하시든 50만 원, 100만 원 상관없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결국에는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반도체든 바이오든 로봇이든 해운이든 원전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올라갈 건데 그런 주식이 뭔지 후속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현대모백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 후속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같이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모백스에 대한 이 매수가, 매도가 받아보시면서 같이 이 후속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즈베키스탄 쪽에 관련된 이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용 서비스 로봇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로봇의 근육과 그리고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이 모터 부품인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로보티즈는 이런 물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인근에 거대한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결단을 이미 내렸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건비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유럽과 중동으로 부품을 실어 나르기 좋은 물류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 현지 정부가 첨단 제조업 육성에 세금 혜택이나 이런 다양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로보티즈는 2016년 1월 26일 공시를 통해서 신규 법인을 세우고 약 293억 6,800만 원 이 금액을 출자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대한 투자금 출자, 이 지분 100% 취득의 법적 완료일이 바로 어제였어요. 언제요? 6월 30일 어제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부터 이 우즈베키스탄 생산 법인은 로보티즈의 완벽한 100% 뭐가 됐다? 자회사가 됐다. 그리고 정밀 부품과 완제품 생산을 모두 다 아우르는 본격적인 글로벌 공장의 건설 첩삽을 뜨고 2027년 초부터 2028년까지 이 양산체제 진입을 위해서 실무 과정에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6월 22일에 로보티즈와 LG전자 간에 체결이 되었던 우즈베키스탄 생산 공장 지분 투자 양해각서 이 MOU가 있었어요. 이 사건의 파급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LG전자는 2017년에 이미 9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인연을 계속해서 맺고 온 기업이에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 관절수만큼 수십 개의 정밀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품을 얼마나 싸고 대량으로 안정성 있게 만들어 주느냐, 즉 양산 능력이 상용화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MOU의 핵심은 단순한 돈의 투자가 아니에요. LG전자는 세탁기도 하죠. 그리고 에어컨 등 이 가전제품을 만들면서 60년 이상 모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을 해온 기업입니다. 근데 LG전자가 한국에서 최상급 모터를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자신들의 정밀한 이 제어기와 그리고 감속기, 이 기술을 더해서 이 모터를 로봇의 관절 부품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대한 합작 동맹을 우즈베키스탄 공장에다가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미래의 먹거리인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여기 넣을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LG라는 이런 거대한 딥 배경과 부품 생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AI, 사피엔스, 이런 휴머노이드 기술 공동 R&D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나믹셀 Q와 관련된 내용도 지켜봐 주셔야겠죠. 이 산업용 기계의 팔과 다리와 다르게 두 다리로 걷고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관절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이 기존의 딱딱한 톱니바퀴식 부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이를 해결하는 최신 기술이 바로 준직 구동, 이 방식의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보티즈는 이 고도화된 기술을 집약을 시켜서 새로운 부품 라인업인 다이나믹셀 Q, 이 시리즈를 전격 출시까지 했었죠. 이 부품이 AI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얼마나 잘 알아듣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로보티즈는 자체적으로 걷고 질주하고 춤출 수 있는 AI 사피엔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까지 직접 만들어서 시연에 성공까지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의 이 다이나믹셀 Q 부품은 전 세계적인 로봇 열풍에 힘입어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 2016년 4분기 내 QDD 20만 대 생산을 완료하고요. 연간 50만 대 이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북미와 중국 기업들로부터 밀려드는 선 주문량만 벌써 40만 대에 달해서 공급 능력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주 즐거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로보티즈는 10만 대 단위로 이 덤핑 수준의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 로봇 제조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역으로 액추에이터 부품부터 휴머노이드 완제품 조립에 이르는 모든 소프트웨어 소스와 설계도를 전 세계에 어떻게 무료로 전면 공개해 버렸습니다. 엄청나죠. 미래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커스텀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이때 로보티즈가 무료로 공개한 소스를 이용하면 개발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 로봇을 조립할 때 반드시 로보티즈의 관절 부품, 이 다이나믹 셀을 사서 쓰도록 묶어두는 생태계 종속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CPU는 무조건 인텔이나 AMD 것을 사야 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요. 그래서 2016년 4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부품 물량만 9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이 전략은 계속해서 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 우즈베키스탄 공장 양산이 시작이 되면 막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구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봇 5세대 개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식당에서 흔히 보는 실내 서빙 로봇은 평평한 바닥에서 지정된 경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이 좀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비가 오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턱이 있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 이런 실외 공간을 돌아다니는 배송 로봇은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로보티즈는 2014년도 국내 최초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 1호를 획득까지 했었고, 올해 2016년 1월에는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가깝게 뜯어 고친 이 5세대 개미를 전격 공개하면서 물리적 로봇 AI를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이 피지컬 AI를요. 5세대 개미는 전 방향 구동이 가능해요. 제자리에서 방향을 꺾어서 좁은 공간을 탈출할 수가 있고, 급 제동을 하더라도 15도 이상 가파른 언덕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엄청난 내구성까지 자랑합니다. 사람의 택배와 음식을 싣고 다니는 적재 공간은 무려 최대 504리터로 대폭 확장되었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기차처럼 무선 기반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충전까지 하는 이 기미까지 탑재가 됐어요. 로보티즈는 주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세 가지도 보셔야겠죠. 첫 번째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오케스트레이션 협력이 있습니다.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해서 플랫폼 관제 역량을 결합했습니다. 로봇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 로봇이 엉키지 않도록 한 번에 제어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국내 주요 프리미엄 호텔이나 리조트, 고층빌 등 이런 광역 서비스 공간에서 고객이 모바일로 룸 서비스를 시키면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간을 이동까지 해서 배달까지 하는 이런 상용 모델이 완성이 되어서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하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자체 스마트 로봇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 양천구에 파리공원 그리고 오목공원 등에 각 8대씩 총 24대의 실외 개미 로봇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로봇을 부르면 개미가 다가와서 플라스틱, 종이, 캔 이런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받아가는 혁신적인 배송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을 보셔야겠죠. 일본의 센시드 이 로보틱스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까다로운 일본 병원이나 그리고 리조트 시장에 로봇을 수출 중이고, 로보티즈 본사 인근에서도 상시 로보이츠 납품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 주식들은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 시장에서 지금 로봇 시장이 규모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이오든 원전이든 반도체든 해운주든 다 그래왔습니다. 모든 섹터가 다 돌아가면서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수급이 더 몰려올 겁니다. 특히나 로보티즈처럼 기술력이 뒷받침된 회사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무료 정보방에서 로보티즈 이 매수가랑 이 매도가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후속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규 진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반등이 빠르게 나오기 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 후속주 여기에 대해서 종목이랑 그 다음에 이 매수가랑 매도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무료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로보티즈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현대무백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후속주까지 같이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